네, 완성도를 높이는 학습 방법?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빠르게 하는 학습 방법은 내가 원하는 영어, 내가 담고 싶은 영어 샘플을 찾아서 모방을 해라. 카피를 해라. 이거는 기업가들이나, 그러니까 꼭 영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아마 논리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빨리 내가 뭔가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뭔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성공한 분의 사업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똑같이 카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거를 좀 눈여겨봤지?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했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정말 좋다 하는 부분들은 따라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디벨롭 해볼까 하는 부분은 디벨롭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기업가 분들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똑같아요. 가장 빠르게 내가 영어가 늘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내가 생각하는 영어, 나는 저 정도까지 내 영어를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영상을 찾아요. 일단 찾아.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을 그 인터뷰나 그 연설, 뭐, 아니면은 뭐, 팟캐스트, 이런 걸 찾아서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걸 외워요. 계속 통암기를 하고 계속 모방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영어가 어느 순간 내 것이 되거든요. 저는 괜히 막 문법책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찾고 이런 시간을, 어, 그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내 영어는 저거다. 난 저기까지 갈 거다 하는 걸 그냥 하나만 찾아서 그 하나만 계속 파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느리게, 가장 느리고 뭔가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예요. 반복 쉐도잉을 할 때 그 문장에 해당되는 문법을 몰라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해 가능한 순간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옵니다. 쉐도잉 관련해서, 쉐도잉 관련해서 이거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모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사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필사랑 쉐도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이 필사라는 것은 transcription해서 옮겨서 적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모방인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어, 이 단어 자체는 적는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지만 사실은 이 필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로 듣고 입으로 모방을 하는 방법.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귀로 듣고 손으로 받아쓰기 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읽고 입으로 뱉어보는 방법. 그리고 글을 읽고 손으로 다시 옆에 이렇게 써서 모방하는 방법.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필사를 단순히 쓰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사 같은 경우는 이 한영민 선생님이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통역사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그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의 그 필사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것도 제가 링크를 여기 걸어놨는데 이것도 뭐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방을 하는 방식의 필사의 어떤 개념을 이분이 좀 말씀을 많이 어, 해주시고 좀 이거를 개념화 시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끝나고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사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거를 그냥 따라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내가 저 영어를 씹어먹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방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좀 효과적인 필사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눈으로 한 문장을 읽어요. 그냥 이거는 텍스트를 읽고 다시 텍스트로 옮겨서 적는 필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한 문장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읽은 문장을 가려요. 가리고
안 본 상태로 난 최대한 이 문장과 동일하게 모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문체를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적은 다음엔 원본 문장과 내 문장을 꼭 비교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 문장들, 한국어로 된 문장들 한번 써보라고 했었을 때 직접 내 영어로 써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그 답안이랑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영어가 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분석까지 안 한다고 하면은 이 분석을 되게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아, 뭐 나는 여기서 전치사를 썼는데 이분은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를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아, 주어를 나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아직도 이런 그 버릇이 있구나. 근데 이분은 아예 영어 자체로 그냥 썼기 때문에 이런 그 번역 말투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필사라는 것 자체가 모방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배움의 과정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분석한 내용들을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따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틀린 거를 그냥 아, 틀렸다 하고 덮어놓으면은 뭘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똑같은 걸 또 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틀린 거를 따로 정리를 해두면은 내가 주기적으로 그걸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필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쉐도잉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텐데, 쉐도잉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도잉이라는 거는 귀로 듣고 말로 뱉는 쉐도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쉐도잉도 좀 질문이 많았었는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왕초보고 초급이다. 그래서 처음에 총알을 좀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짧은 문장들, 짧은 표현들, 그리고 그 초보자들이 처음에 알아야 하는 그 쉬운 문법을 사용한 짧은 문장들이 있는 영상들을 기준으로 그 쉐도잉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방금 했던 것처럼 일단 귀로 한 문장을 들어요. 다 듣고 나서 입으로 뱉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소리가 아까 들렸었죠? Here I am! Here I am! 요 정도 짧은 거 Here I am, here I am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I apologize for being 10 seconds late. I apologize for being 10 seconds late. 그래서 이제 쉐도잉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거를 영어 문장을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치환해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 문장이 아니라 상황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이 상황에서 이런 영어를 쓰는구나. 아, 이렇게 뛰어가면서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할 때 I am here, I am here 이렇게 안 하고 here I am, here I am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이런 애니메이션, 뭐, 피너츠도 있고,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도 거의 바이블이죠. 왕초보 분들에게. 이거는 그 아마 미국이었나? 캐나다였나? 미국에 있는 그 중학생 남자 소년이 되게 소심한 아이예요. 그 소심한 애가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소심한 남자아이의 중학생의 미국인의 영어를 입에 붙이는 용도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혼자 사는 단어는 없다.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린 한영민 선생님이 써주신 책인데 이거는 그 성인 남성이
쓴 일상 그 일기예요, 일기. 이게 그 중학생이 쓰는 영어와 성인이 쓰는 영어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를 보고 약간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성인용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를 한 다음에 이 세상에 혼자 사는 단어는 없다는 살짝 좀 사회적인 얘기도 들어가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자료들 다 한 다음에 좀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랜마이 뉴스도 그 문법 책으로 정말 많이 유명한데 이게 유명한 이유가 그 예문으로 나오는 그 문장들이 다 되게 좋아요. 뭐 비동사, 일반 동사, 현재 진행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문법들을 꼭 알아야 하는 문법들을 거기서 다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문법들을 활용한 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 예문들을 그냥 쉐도잉용으로 녹음해 놓은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쉐도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표현들, 초보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쉐도잉을 하되 조금 중급, 고급. 이제 중급으로 가시면은 어느 정도 알 건 아는데 이게 사실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빨리 되거든요. 근데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만큼 내가 학습을 해야 하는 것도 훨씬 많고 알아야 하는 문장 구조,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의미소라던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급, 고급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쉐도잉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의나 이런 팟캐스트처럼 긴 흐름의 쉐도잉 자료들을 가지고 아까는 그냥 한 문장 듣고 내가 그 한 문장을 뱉는 거였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재생을 하고 5초 뒤에 시작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자료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테드라던가,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 영상, 뭐, 뉴스, 팟캐스트, 이런 건데, 왜냐하면은 이런 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방금 스누피 들은 것처럼 문장이 잘 안 끊겨요, 중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다가 번복을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영어 자체가 그냥 쭉 이어지거든요. 이거를 쉐도잉 할 때는 방금 스누피처럼 그렇게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하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초 뒤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Welcome to another deep 이게 dive. 보이는구나. This 제가 안 보고 time, we're 해볼게요. tackling something I think we all ponder from time We to all time. ponder from time to Village time. versus Village city life. versus the city Okay. life. And the source And material the for source this deep materials for dive this deep might dive surprise you a might bit. surprise you a bit. It's actually an It's English actually an language English learning language video. learning video. But don't let that fool you. 이런 식으로 5초 뒤에 시작을 해서 계속 끝까지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도 좀 들어왔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래 하는 게 하다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쉬운 단계로 시작해서 점점 더 챌린징하게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초급이고, 근데 처음에 약간 호기롭게, 나는 그냥 이거 꾸준히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하루에 영상 하나씩 하겠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첫날 했는데 너무 이게 길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첫날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엔 무조건. 이게 그냥 단어 하나만 외워도 되게 뿌듯해요, 첫날은. 그리고 그게 이제 작심삼일을 넘어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습관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쉽게 시작을 하고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일단은 습관을 키우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반복 쉐도잉을 할 때 그 문장에 해당하는 문법을 몰라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이해 가능한 순간이 오는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일단은 반복을 하는 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KBS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신 분들도 계속 그거를 반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되게 레벨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또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나한테는 자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죠. 영상 볼 때 이제 내가 학습하는 목적과 내가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게 다를 것 같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닝이 늘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당연히 자막을 끄고 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초급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를 자막을 끄면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해서 너무 이게 고생스러워서 아, 나는 이제 다음날 또 작심삼일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은 뭐 조금씩 이제 켜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제 켜서 보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그 능동적 학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켜더라도 켜서 이제 봤으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끄고 이제는 그 음원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텍스트를 껐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뜻을 이해했으니까 그 뜻을 했었을 때, 아, 이 소리는 이렇게 나는구나. 그걸 이제 입력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자막을 봐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각자의 그 학습 목표와 학습 단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게 음, 힘들게 나를 몰아세우지 말라. 만약에 자막을 끄고 보는 게 너무 고생스러우면은 켜고 봐도 된다. 근데 켜고 봤었을 때 그냥 이거를 영어 학습이 아니라 그냥 즐기기 용으로만 이렇게 보고 학습이 하나도 안 된다 하면은 켜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끄고 보면서 뭐 음원을 쉐도잉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체크는 필요해요. 이걸 뭔가 내가 입력을 시키고 나의 총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모방을 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은 필요해요. 음. 그 다음엔 이제 받아쓰기인데 받아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받아쓰기는 이제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 기반 자료들을 토대로 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했었을 때 한 문장 듣고 최대한 모방해서 적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제가 그 스레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티멀 리빙 데일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그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쓰는 블로그를 읽어주는 팟캐스트예요. 되게 좋은 구동사들을 많이 줍줍할 수 있지만, 문장이 조금 길고 문어체예요. 그래서 이걸로 쉐도잉을 하는 것보단 전 이건 받아쓰기용으로 추천을 드려요. 네, 보시면은, Virtually every time management system teaches that you must prioritize your projects to make sure you're working on what's truly important instead of getting caught up in minor things.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방금 그게. 그러니까 한 문장에 문장이 뭐 중간에 관계대명사 들어가고 투부정사 들어가고 하면서 문장이 계속 붙고 해서 이게 문어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긴 거는 쉐도잉보다는 받아쓰기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한 문장 듣고 최대한 모방해서 적기.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너무 길고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나오지가 않는다 하면은 최소한의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프레이즈 그 구별로
나눠서 들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일단 한 문장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도 안 들린다 하면 그거 빈칸으로 남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하고, 아, 이거 안 들리네? 무슨 단어지? 보고, 단어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약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처음엔 일단 듣는다. 일단 듣고 쓴다. 해서 내가 그 정한 분량까지 일단 쓰고, 안 들리는 거는 빈칸으로 남기고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정해진 분량까지 되고 나서는 이제 도대체 내가 안 들린 부분이 뭐지? 스크립트를 확인해요. 여기서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 그리고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야, 나한테. 난 이걸 못했다. 내가 이걸 못한 이유는 이런 거다. 이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단어 정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얼마 전에 만들었던 혼자 공부하기 좋은 영어 콘텐츠 40종을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고, 근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설문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제가 링크를 여기다가 걸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통역사에, 아,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네, 좋은 자료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제가 그 난이도랑 그리고 각각 이제 클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영어 콘텐츠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 단어 정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아까 내가 뭘 모르는지 그 원문이랑 내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이제 비교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영어 단어를 정리를 하는 방식인데, 일단 단어명이 여기에 있고요. 발음 기호를 항상 꼭 써야 돼요. 근데 발음 기호를 왜 써야 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전을 들어가가지고 발음을 안 들어보면은 꼭 단어를 아는데, 이제 발음을 다르게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으실 때 꼭 발음 기호를 같이 기입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전에 들어가서 그 발음을 한 번씩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품사,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걸 써주시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영영사전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영안사전을 찾으면은, 그냥 한국어 단어 하나로만 이제 아마 써 있어요. 대부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대1 대응어로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어 사전을 찾으면은. 근데 영영사전을 보시면은, 일단 단어 뜻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상황이 나와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Their muscles hurt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move.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와요, 상황이. 근데 한국어로 뻐근, 경직, 뭉침 그냥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영사전을 찾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영영사전을 찾았을 때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또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어를 또 막 찾아. 계속 찾아요. 이게 무한으로 계속 찾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랬었을 때 내가 단어 하나를 찾았을 때 단어 하나를 더 알게 된다. 원 플러스 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전을 찾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 단어가 나온 문장을 같이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 단어를 많이 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인 분들이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아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티프라는 단어를 나는 그냥 이게 뻐근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문장에서 어떻게 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온 부분을 이렇게 문장을 같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단어 정리를 봤었을 때 사실 이 문장만 봐도 기억이 나고 단어를 뭔가 1대1 대응어가 아니라 아,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었지 그 상황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를 정리를 할 때 그 예문, 단어가 나온 문장을 꼭 같이 써야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단어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빨리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분들은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일단 연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어울리는 하나 이상의 단어 모음을 연어라고 하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컬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잠 자다 이거를 그냥 낮잠으로 외우면은 냅이라고 외우는데 낮잠 자다를 하나의 세트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 자다를 영어로 슬리퍼 냅이라고 안 하거든요. 이걸 테이크 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테이크 냅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입에 붙여 놓으면은 그냥 나는 문법 틀릴 일 없이 항상 테이크 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어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무래도 통역사여가지고 이렇게 옆에 주제 같은 거를 같이 구분을 두긴 했었어요. 근데 구분을 꼭 이거는 안 두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영어의 연어, 한국어 연어, 그리고 예문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정리를 해두면은 이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귀찮다 하는 분들은 그냥 문장 정리로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1대1 대응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이 문장 정리를 뭘로 하냐면은 그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 나오는 뭐 네이티브 영어 문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 약간 이 연어 정리한 것처럼, 이 한국어 부분에 이거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absolutely 뭐 약간 이런 것만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whatever he says goes. go라는 동사도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한국어를 이 영어로 못 뱉을 것 같은데 하는 문장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꼭 이 영어 단어를 뱉어볼 거야. 라고 하는 문장들만 이렇게 컬렉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영어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한국어만 보면서 뭐 영어를 막 이렇게 뱉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순서를 랜덤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엔 퀴즐렛이나 이런 앱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 플래시카드나 암기용 앱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에 이거 그냥 넣어 놓으면은, 뭐 출퇴근 시간에 그냥 그 앱 같은 거 보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단어나 문장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까지 인풋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풋만큼 아웃풋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